앞에 것만, 첫 번째 문제 있죠. 그것만 봤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좀 새겨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받은 금액은 얼마냐 하면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일반 법인이고요. 일반 법인 가볼까요? 얘는 일반 법인인데 지분 비율이 40%죠. 그럼 일반 법인 갑니다. 50% 미만이잖아. 40%니까. 요게 30% 되겠습니까?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확인 딱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있죠. 만약 지급이자가 뭐 있다고 가정치입니다. 가정을 해서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급이자는 1000만 원, 지급이자는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여기 넣고요. 똑같이 내가 산 주식의 가액은 3천만 원. 그리고 여기는 3억 원이 되죠. 그죠? 3억 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금액이 뭡니까? 결국은 토탈 금액이 바로 150만 원이 결국은 과세되지 않는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뭐야? 조정 등록 하셔가지고 오른쪽에 떠 있는 150 있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수익 부담금에서 기타로 하셔서 세무조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이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뭐 서식이 별도 없잖아요. 오더치고 여기에 있는 금액,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전부 다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출제될 확률은 좀 떨어지는데 일단은 요거를 한번 나중에 그죠. 기출문제 풀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98회면은 95회부터 102회까지 풀 거라고요. 그럼 요거를 안 풀지 말고 풀어보라고요. 그냥. 그때 연습할 때 그죠? 풀어보시고 여력이 좀 되시면은 요거 있죠. 그죠? 하나 정도를 더 봐서 혹시나 하고 네, 대비하는 측면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여러분하고 대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얘가 또 뭐예요?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명세표. 얘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서식을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가 뭐예요? 1.86 할 때 97회 두 개를 동시에 냈다. 그죠?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 이렇게 쭉 봤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이 문제도 보면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요거는 좋았는데 다른 내용들이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너무 초보틱해서 다음에 내면 이렇게 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다음에 낸다면. 근데 이 부분은 TAT 시험은 되게 잘 나와요. 1년에 2번씩 나와요. 간주입금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여기 옛날에 그 TAT 1급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 쉬워요. 보면. 물론 요거는 좀 재밌어요. 요건 꽤 재밌는데 단계 막 변화한 거는 좀 재밌는데 나머지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TAT 22의 기출 문제를 하나 뭡니까? 그대로 있죠. 요게 쭉 준 거 있잖아요. 요대로 해서 한 번 더 풀어보는 정도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요렇게 출제하지 않을까. 다른 데 내는 걸 좀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요거는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만 저것만 풀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죠? 요렇게 해서 요런 얘기죠. 뭐가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그죠? 기업에서 이거 잘 안 일어난다고요. 일반적인 법인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제는 뭐예요? 사이드 주제야. 되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법에서 요거는 어떤 제도냐면요. 임대보증금이 뭐냐면 내가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과세하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바로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이라고 합니다. 간주입금이 뭐죠? 입금으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입금 산입에서 묻지도 따지 말고 무조건 뭐야? 조세 정책적으로 부인하는 거니까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그죠?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여기 이제 묻지도 따지 말고 무조건 소득 처분하는 그 9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이 좀 필요해요. 무조건 이거를
임대료를 계산해서, 보증금의 임대료를 계산해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과세를 하지는 않고요. 요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뭔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야 돼요. 제조업도 할 수 있고, 임대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대표 업종이 뭐냐 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어야 돼요. 그럼 주업이라는 건 도대체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여기, 임대 부동산에 사용한 자산이 우리 회사의 토탈 자산 중에 50% 이상을 쓴다라면 대부분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거니까 너는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이 대표 업종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뭡니까? 요것만, 그렇다고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차입금 과다법이네요. 차입금이 과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있죠. 내 자본,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가 많다고 볼 건지의 개념인데요. 얘는 2배 초과라고 하면 이 적수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요. 그냥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기 자본이 1억이다. 그러면 내가 부채가 2억이라면 뭐예요? 부채 비율은 200%죠. 그리고 이거는 2배 초과는 아니잖아요. 2배 이상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본이 1억이고, 그죠? 부채가 3억이라면 300%가 되죠. 2배 초과하는 개념이 된다고요. 그 정도로 나의 자본보다는 과도하게 뭐야?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 업종 있죠. 느낌이, 그러면 이걸 왜, 그죠? 과세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넘돈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토지도 사고 임대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투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법인에서, 법인의 역사 중에 남의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땅 투기해가지고 살아남는 법인이 재벌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가 상승도 하고, 그죠? 그런 또 투기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투기 방지 목적으로 뭡니까? 예, 아래에 일정한 금액은 뭐예요? 예, 과세, 일정한 금액은 계산한 금액 있죠. 이거를 무조건 세금을 내게 하고 한 번에 끝내고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임대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임대하고 받은 임대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 보증금이 그저 5억이 있다. 이거 5억이. 5억이 있다. 많이 있다. 예를 듭니다. 5억이 있고 여기서 보면 건설비에 상당한 건설하기 위해서 있죠. 그 임대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그건 빼줘요. 근데 토지가액은 안 빼줘요. 왜냐면 토지 지가를 그저 노리고 이걸 그저 넘돈 빌려가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3억이라 하면 뭐야? 그러면 요 차액이 2억이잖아요. 그죠? 요 2억의 일정한 금액을 곱해가지고 이자 계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자 계산해서 받은 금액에서 이걸 과세를 하는데 뭘 빼줘요? 요 보증금에 은행이랄지 다른 데 투자해서 번 소득이 있으면 요거는 이중과세가 돼요. 여기서 투자한 금액이 있죠. 여기에 과세가, 이자 수익이라면 과세가 되니까 요걸 계산할 때는 요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이 있으면 빼줘야지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산식한 금액을, 그죠? 간주임대료로 과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그죠? 보증금이 얼마야? 건설비는 얼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그죠? 건설비 상당액 적수의 의미 중에 토지의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토지는 아니고 또 감가상각 누계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고 재평가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자본적 지출은 뭡니까? 그죠? 지출이 있죠. 자본적 지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원가는 지출일을 계산해서 가산하게 되고 뭐 나머지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에서 발생한 금융수속은 뭐 이자랄지 뭐 신주 인수권 처분이익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빼줘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 문제도 재밌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재밌어요. 보증금이 뭐예요? 그냥 보통은 시험에서 1년 내도록 6억 원이다.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보증금이 연중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6억 원이었죠, 보증금이. 그런데 4월 30일 날 누가 빠진 모양이에요.
그죠? 누가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준 모양이야. 그죠? 그리고 다시 세입자를, 그죠? 요 면적을 보세요. 6천. 그대로 또 세를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보증금을, 그죠? 3억 원을 좀 받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4천만 원에서 3천 받으니까 결국은 뭐야? 결국은 재계약하면서 내보내고 1억 원을 더 받아가 보증금이 7억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중에 보증금이 막 변했잖아요. 여기 좀 재밌었다고요. 보통은 연중에 6억이면 그냥 변화가 없다. 요렇게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보증금에. 그리고 건설비를 가지고 뭐예요? 요거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요거에 대한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요걸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근데 요거를 치니까 좀 재밌었고, 그 다음 문제는 요거는 픽스되어 있고 요거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요거 변화하는 거 해보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요거는 그대로고 요쪽이 변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보완해서 딱 하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픽스되어 있는 거잖아. 얘는 쉬워요, 그냥. 보증금, 그죠? 운용수익 얼마에 있다면 빼면 지가 알아서 계산은 얘한테 맡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금액이 있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있으면 뭐야? 여기 볼게요. 여기 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어디 있어? 계산된 금액이 있다 하면 요거는 조세 정책적으로 뭡니까? 입금 과세에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제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거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뭐 기본적인 요건 있죠. 부동산 임대업, 주업, 자기자본 2배 초과라는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내용들 한번 볼게요. 건설비 상당해 이렇게 되고,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보니까 임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2만, 그죠? 메다 제곱이잖아요. 임대 면적이 2만 메다잖아요. 그죠? 2만 메다 제곱을 지금 뭐야? 지금 임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건설비 총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2만 회비잖아요. 그죠? 2만 메다 제곱이죠.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 2만, 그죠? 메다 제곱을 전부 다 뭐예요?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좀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건물에 2만 메다 제곱인데 있죠. 반만 임대하고 반은 공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면적만큼을 그죠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 내기도 좀 이해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회사 바꿔볼게요. 97, 바꿀 필요 없네. 거기네. 자, 여기 가셔가지고 어디 가시냐면요. 여기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있죠. 여기 클릭 한번 해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있죠. 대부분 다 워드 치는 게 많아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메뉴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메뉴를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대보증금을 적수하면 지가 알아서 가고, 건설비 있잖아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면 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입금 상각을 해주고, 보증금 수익 있죠. 여기 임대보증금에서 운용수익을 여기 적어주면 요 금액이 이렇게 빼서 요 금액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입금부산입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바로 그죠 조정 등록만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거, 건설비 상당액 있죠. 여기서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죠 여기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빼는 거, 요 세 가지만 해주면 자동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툴이 여기에 있는데요. 두 번째부터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두 번째부터 할게요. 1월 1일부터 할게요. 정기일부터 1월 1일. 이 일자 있잖아요. 일자에 1월 1일. 왜 안 먹어? 1월 1일 되고, 여기 정기율 되겠습니다. 정기율은 얼마냐면요. 보증금을 적혀서 6억 원 되겠습니다. 되겠죠? 6억 원, 첫 번째 6억 원이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 변하지 않는데 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죠? 4월 30일 날 누가 일부분이 나갔어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보세요. 4월 30일 날. 예, 그죠? 이거를 지금 세가 나간 거예요. 근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1번은, 0번은 입금. 1번은 반환이라 했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환을 치는 거야. 반환을 줬다. 보증금 중에서. 그래서 요만큼은 계산해야만 안 되니까. 1번 쳐보세요, 1번. 반환. 그럼 반환에 가요. 반환에 가서 얼마를 보증금을 내줬냐면 2억 원을 내줘야 돼요. 그럼 요 사이만큼은 그 보증금이 뭐예요? 6억이 아니고 뭐예요? 4억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6억이 픽스된 게 아니라 계속 변했다면 이런 걸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세를 얻었어요. 세를 이제 받았죠. 똑같은 거 내보내고 받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보증금을 1억을 더 받은 모양이에요. 3억 원이니까 여기에 날짜 치고 날짜를 6월 1일 1번 치면 되겠어요. 1번은 뭐죠? 1번이 아니라 0번을 치면요.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입금에다가 3억을 딱 치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가지고, 그죠? 보증금이 4억 원 있다가 다시 7억 원이 된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적수를 다 구해준다고요. 적수라는 거는 내가 사용한 금액의 수를, 그죠? 날짜를 곱해가지고 이자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적수를 갖다가 그죠?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모든 이자는 적수인데요. 이거는 지급이자랄지 이쪽에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얘를 맡겨둔다 그죠. 그러면 얘가 보증금의 1년 동안에 있죠. 내가 사용한 적수만큼을 지가 알아서 구했다는 거지. 됐겠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뭐죠? 이 보증금의 적수가 있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요 중에서 뭘 뺍니까? 건설비에 상당한 거는 빼준다 이 말이잖아요. 빼주는 건데 여기에서 건설비 상당한 건 요 별도 탭에서 해요. 별도 탭에서. 별도 탭에 딱 가보면 뭐야?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가보면 볼게요. 건설비 총액 적수예요. 건설비에 관한 걸 집에 있는 거예요. 건설비. 그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건물 연면적이잖아요. 연면적 총계잖아요. 연면적. 그리고 임대 면적이잖아요. 여기 차이가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는 2만인데 2만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임대한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임대한 게 있죠. 5천밖에 안 되면 2만 중에 5천을 쳐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비율만큼을 결국은 있죠.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렵지 않나요? 요거 보세요. 임대 면적 요인은 뭐죠? 연면적.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연면적이 얼마냐, 이거지. 그 중에서 임대한 건 얼마냐, 이 말이죠. 2만 중에 2만이면 다 한 거고, 아니면 비율적으로 그만큼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 지금, 그죠? 요것만 좀 하면, 요거는 연면적, 총면적이 요거는 뭐죠? 임대 면적이고. 요걸 좀 구분해야 돼요.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죠. 기본 자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자에 있죠. 건설비잖아요. 건설비. 자, 건설비부터 해볼게요. 건설비는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건설비 상당액은 전기 말에 4억 원이고 건물의 총 영면적은 그죠? 2만 제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1월 1일 날 여기 왜 1월 1일 이렇게 되고요. 건설비 총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억 이렇게 되겠죠. 4억 원 되겠습니까? 4억 원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1년에 사용했다고 해서 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6억 했다가 4억 줄었다가 7억 됐다 하는 적수 있죠. 그쪽에서 이걸 빼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렵지 않는 게 뭐냐면 2만 중에 2만이잖아요. 2만 중에 2만이니까 어렵지 않게 이거는 그냥 쉬워요. 1월 1일 해볼게요. 1월 1일 여기 입실 면적은 2만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임대 면적이 2만이고 연면적도 뭡니까? 1월 1일부터 건물 연면적은 2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여기서 요것만 확인해야 돼요. 건물 연면적이잖아요. 연면적. 총면적 중에 여기 뭐죠? 임대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 중에 2만을 다 쓴다는 거거든요. 요것만 알면 돼요. 요렇게 했죠? 그 다음 문제는 여기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가요. 그러면 지가 알아가지고 뭡니까? 여기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여기 있는 금액에 와서 빼게 되는 거죠. 그럼 두루룩 해서 여기까지가 입금 상당액이 뭡니까? 요만큼이 나왔죠? 근데 뭘 빼면 되겠습니까? 여기 이중과세를 제외하기 위해서 보증금에 있죠. 운용수익을 밑에다가 적어주면 얘가 자동 반영해 주는데 밑에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있죠. 세 번째 보니까 손익계산세 이자 수익 1,350만 원 중에서 임대 보증금은 280이다 이런 말 있죠. 밑에다가 그죠 계정 과목을 펑션기에서 이자 수익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이자 수익의 계정 과목은 1,350이고
여기에 보증금 운용수익은요. 요 이자 수익 중에 보증금에 관한 운용수익은 280이니까 여기에다 280을 치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뭐예요? 해당 금액이 뭡니까? 280이 가서 요게 마지막 금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금액을 뭐예요? 조정 등록에 가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이라고 되어 있고 93150이 뭡니까? 이 과세할 금액이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무정 해볼게요. 자, 이거 빠져가지고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보면 돼요. 임대보증금을 치면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기타 사유출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엔터 하시고 93150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워밍업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따라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쉬었다가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